우선 제목은 골룡골 기억 공간 조성과 치유의 가능성, 공간의 상징성 관점과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서론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전쟁 기간에 대전의 산내 지역의 골령골에서 수차례 일어난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이 학살이 이제 1990년, 그전에는 이제 입에서 입으로만 쉬쉬하던 이야기가 이제 1990년대 말에 이제 미국 기밀 문서 공개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학살지에서 올해도 이제 추가 유해가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이제 대전 낭월동의 골령골 부지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평화공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공원이 당초 2020년까지 원래 완공 예정이었는데, 건축비 상승이나 다른 이런저런 문제로 이제 계속 미뤄지다가 토지 매입가 상승이나 건축비 상승의 이슈로 이제 그 당초 예산을 초과하면서 2023년에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되면서 또 이제 한번 멈추었던 적이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12월 9일에 추가 사업비 조정을 하는 조건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대전시 동구에서 받았고, 설계안이 하나 선정이 되었는데, 기존의 설계 용역 선정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기업 공간이 조성이 되는 경우가 좀 제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얘기를 이제 논문에 썼습니다. 이 용역 선정안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치유는 물론 전쟁을 겪지 않고 자란 저와 같은 이후 세대들에게 기억 보존과 전수를 통해서 전쟁과 이로 인한 국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이 공간의 의도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문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연구에 사용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뒤에 연구 문제를 썼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 연구에서는 문서나 인터뷰 등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설계 용역 선정안의 기업 공간으로서의 치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앙리 르페르의 공간 삼중성 관점에서 파악 가능한 이 설계 공모안의 제목이 이제 모노토니믹 다 포지션인데요. 이 설계안의 공간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위령시설이 실제 건립되는 경우 기존 설계안에 추가로 이제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이 그럼 무엇일지를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얀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이 제시한 문화적 기억인데요. 문화라는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전승되는 집단 기억을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에 알박스가 제시한 집단 기억과 같이 기억의 집단성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이 기억이 세대를 걸쳐 계승되고 이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에 더욱 주목한 것이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공간은 이제 현재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환기하는 곳들로서 사회적, 역사적, 다층적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곳들입니다. 단적인 예로는 이제 뭐 제주 4.3 사건 등을 이제 기념하여 이제 조성된 그런 기념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억 공간들이 기억화 작업을 거쳤든 거치지 못했든 지금 부재하고 있는 과거를 현재로 감각하게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될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공간의 삼중성과 근거 이런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공간의 삼중성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공간을 물리적 실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동적인 산물로 공간을 간주하고, 이 공간을 만드는 사회적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앙리 르페르가 제시한 공간의 삼중성이라는 분석 틀을 가지고 그 설계 공모에 선정된 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공간의 삼중성 이론에서는 공간을 지각적 공간, 관념적 공간, 생동적 공간으로 분석을 해서 공간이 단순히 재개발되는 차원을 넘어 문화적 실천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재창조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이론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추상적 수준의 개념이나 이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현실 세계의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관련성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 방법론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이들의 발언을 통해 거기에서 개념들을 추출해내고 그 개념들을 이제 데이터화하여서 사회적 중규모 이론을 추출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세 단계에 거쳐서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아직 그 근거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인터뷰이들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직 인터뷰이들을 아직 많이 인터뷰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발표문에서는 추코딩까지만 진행을 우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설계 공모안을 공간의 삼중성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적 공간의 관점에서는 설계안을 보시면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굴된 그 학살지 위에 공간을 설립하고 이 관점에서 또 그 인근 천과 산의 능선을 해치지 않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 즉 전시관 외에도 체험원이나 잔디광장, 만남의 다리 등 일반 방문객들이 가볍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립사업 개시와 함께 공간으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가 이제 2배로 확장되면서 접근성이 또 증진되고요. 이 사업이 인근 지역 주민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 그 설명회를 했던 기사를 보면은 단순한 납골당처럼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하고 설명을 하니 이제 좀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념적 생동적 공간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의미 부여의 반영인데 이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연구 참여자 A는 이 설계안의 지침부터 비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설계 당시 설계 공모 안에서는 유골들을 화장을 해서 이제 봉안한다는 게 기본 지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이제 유족회에서는 이 유해 화장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발표문에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이제 화장에 대해서 유족들도 합의한 상태였다가 이후에 이제 DNA 감식이나 그런 것들이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좀 달라진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기업 공간 조성을 둘러싸고 지자체, 뭐 유족 등 각 주체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이 기업 공간을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우선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분밖에 이제 분석을 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110개의 개념과 12개의 하위 범주, 6개의 범주가 도출이 되었고 이제 추코딩까지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연구 참여자 A가 민간인 학살 전부터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 무차별적인 검거가 계속 이어지면서 신체적 후유증을 그로 인해 받았고 아버지가 이제 골련골에서 사망한 후 가족이 해체되고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 계속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축적된 연구 참여자 A는 자신과 그 가족들이 받은 국가폭력 피해 사실을 유족회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밝히고 유골 발굴과 위령시설 조성에 이어 정부 차원의 사과까지 목표로 노력을 했지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가 이제 이 골련골에 관련된 진실규명을 대하는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와 실망이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트라우마가 최종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평화공원으로 지칭되는 위령시설 조성과 더불어 연구 참여자 A가 원하는 조치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유족회 내 내부 갈등이나 이후 모든 그 평화공원 조성이나
국가 차원의 사과 등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찾아올 이런 허무함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이 지각적 공간의 관점에서는 인근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활용, 모든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 진입로 확대 공사 포함 등을 통해서 접근성과 기능성을 강화하였으나 그리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이제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게 이제 이쪽 남대전 일대가 되게 대전 내에서도 좀 낙후된 지역이어서 좀 더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관념적인 공간 측면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의 현재 의견이 아직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통해서 기업 공간의 목적에는 아직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설계 공모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동적 공간의 관점에서는 연구 참여자 A 등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비롯해서 유족회나 인근 이제 실제 이 공원이 형성되는 지역의 낭월동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설계안의 필요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이론 표본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분석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범주가 포함될 때까지 이론적 표본 추출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공간의 삼중성 관점에 의한 분석을 어떤 근거로 더 했는지 추가적으로 또 확보도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상으로 발표를 먼저 마치겠고요. 참고 문헌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 경성대 이수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이름을 가진 발표자분의 토론을 하게 돼서 저는 이수진입니다. 김수진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그 경성대 글로컬 문학부에서 문화기획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박사 논문을 르페브르로 썼거든요. 그 원도심의 그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그 행정적 국가적 차원에서 그 공간을 다시 재편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분석해 볼 거냐의 시도를 했고 어렵게 논문을 썼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되게 동병상련 어려운 연구를 시작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이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되게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까지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잘 못 찾겠는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골룡골 그 추모 공간을 만들 때 르페브르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걸 생각을 해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면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르페브르는 되게 그 유연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플렉시블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영역 안에 그 변형을 시켜서 넣으면 정말 잘 들어맞는 그런 이론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르페브르의 이론 공간 실천이죠. 그러니까 공간의 생산을 가지고 이걸 분석한다고 하셨을 때 보통 개념을 가져오면 그 개념을 쓴 사람의 문제의식과 그 문제의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식으로 이 공간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르페브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올 때 르페브르의 문제의식이나 그걸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르페브르의 문제의식, 공간의 생산을 통해서 르페브르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거, 문제 삼았던 거,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선은 이제 이런 단순히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공간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래서 약간 이제 설계 공모안 가지고만 이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아직 이제 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게 약간 맞을까 저도 이제 좀 적용하면서 그런
여러 의문이 있었는데 또 공간이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우선은 좀 착안을 해서 갖고 온 틀이기는 한데 약간 좀 이제 저도 그 르페브르의 이런 이론을 가지고 공간을 분석한 경우는 대부분 어쨌든 도시재생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런 기존의 공간이 이제 활용되는 측면을 이제 실제 공간을 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념을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르페브르가 공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공간을 생산하는, 뭐로 공간을 생산하느냐, 공간적 실천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 그런데 공간적 실천을 왜 얘기하느냐? 100년 전에 막스가 실천이라는 비판적인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실천을 할 수,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은 실천, 뭐냐면 노동자가 왜 자본가의 계급 의식을 가지고 노동자의 실천을 하는 게 이제 잘못된 이데올로기고, 그런 실천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막스가 그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걸 공간적으로 100년 뒤에 공간적으로 옮겨놓은 사람이 르페브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르페브르는 공간적 실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삼중성이라고 삼한병증법이죠. 재현의 공간하고 공간의 재현. 그러니까 공간을 실천하고, 그러니까 지각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념을 쓰실 때 원어를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2차, 3차 해석된 언어를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간적 실천이고 재현의 공간이고 공간의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 실천이라, 우리는 늘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공간을 만들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기에는 내 몸도 공간이잖아요.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공간적 재현이라는 영역이 있고 재현적 공간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금방 말씀하셨던 관념의 공간이 아니라 고안된 공간이죠. 개념화되어 있고 질서화된 공간과 그 다음에 개념화될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막 뭐 몸의 기분 나쁨, 불쾌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할 수 없는 이 부분까지 요 두 개가 어떻게 경합을 벌여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삼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제 실천이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 거냐가 아니라 그 공간과 관계하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거냐.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실천을 할 거냐. 그 전에는 그 진짜 뭐 치유라든지 르페브르는 치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우리가 그 공간을 계속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삶,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개념적 공간은 더 이상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질서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재현적 공간이 계속 개입을 하게 되면 이 개념적 공간이 계속 수정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족들의 어떤 그 재현적 공간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질서화되지 않았고 언어화되지 않았고 아직 주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어떻게 설계 안에 집어넣어서 그 부분들이 계속 상충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참고로 사삼평화공원에 가면 막 그 글자나 언어화되어져 있지 않은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 새댁이 아기를 안고 맨발로 그 눈 속에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게 되게 재현적 공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을 하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부분, 재현 공간이죠, 체험 공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생님께서 2차, 3차 해석본 말고 원래 르페브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주목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밌는 분석이 될 거라고 응원합니다, 선생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통감하고 있고요. 이제 네. 저도 이제 주목한 것이 그 감정에 대한 부분. 예. 감정으로 진짜 수치화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논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고민이 많은 상태고, 네, 그래서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 외국
영어권에서 르페브르를 연구한 소논문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